이 차가 얼마인지나 아세요? 미국 시애틀 플래그십 전시장에 백인 남직원이 팔짱을 끼고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편한 차림의 해숙이 시승을 요청했을 뿐인데 마치 감히 어디서 왔냐는 듯한 눈빛이었죠. 진짜 사실 분들만 시승할 수 있어요. 저 살 수 있어요. 해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통역 앱을 켜서 해숙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한국어로 말씀하세요. 영어 불편하시죠?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애틀의 겨울은 유난히 습하고 길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에서 해숙은 벌써 3년째 살고 있었죠. 58살이 되어서야 처음 살아보는 타국살이었습니다. 남편 최재만을 따라온 것이었죠. 재만은 6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했고 A자동차 본사에서 고객 서비스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해숙과 재만은 연애 시절부터 서로 존댓말을 써왔습니다. 대학 선후배로 만나 자연스럽게 쓰던 존댓말이 결혼 후에도 이어졌고, 이제는 그게 두 사람만의 다정한 대화법이 되었죠.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무슨 남남이야? 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해숙과 재만에게는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재만이 회사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해숙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곳 시애틀은 달랐죠. 버스는 1시간에 한 대씩 오고 마트 가려면 걸어서 40분은 걸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되었죠. 그날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재만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네요. 우산 꼭 챙기고 다니세요. 재만의 말에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만이 현관으로 향하려는 순간 해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여보, 잠깐만요. 재만이 돌아보자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차 한 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트 갈 때도 그렇고 당신 차 빌려 타는 것도 눈치 보여요. 재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재만도 해숙이 불편해하는 걸 알고 있었죠. 주말마다 차를 빌려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자격 있죠. 회사 직원 가족 할인도 있으니까 먼저 둘러보고 와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같이 가서 계약하면 되고요. 해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자기 명의의 차를 가져본 적이 없었던 해숙에게는 설레는 일이었죠. 재만은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시애틀 플래그십 매장이 제일 가깝고 차종도 많이 있어요. 주소는 알죠? 재만이 나간 후 해숙은 평소처럼 편한 차림으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서 입던 니트 스웨터에 청바지, 그리고 늘 신던 운동화. 특별히 꾸밀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저 차를 보러 가는 것 뿐이니까요. 핸드백에는 신분증과 신용카드만 간단히 챙겼습니다. 빗속을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해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차를 고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펼쳐진 시애틀의 거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오늘따라 해숙의 눈에는 특별해 보였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그쳤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 안에는 반짝이는 새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해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향긋한 가죽 냄새와 새차 특유의 향이 코끝을 자극했죠. 마치 고급 호텔 로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해숙은 여러 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작고 아담한 세단부터 큼직한 SUV까지 종류도 다양했죠. 특히 진주빛 흰색 세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곡선과 세련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죠. 해숙은 차 주위를 천천히 돌며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마트 가기도 편하고 주차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 해숙은 차 안을 들여다보며 혼자 상상에 빠졌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시애틀의 거리를 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죠. 한국에서 아이들이 오면 공항으로 마중 나갈 수도 있고 주말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차 주위를 맴돌던 해숙은 용기를 내어 직원을 찾았습니다. 멀리 정장을 입은 백인 남자 직원이 보였죠. 해숙은 천천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직원이었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차 시승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해숙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의사 전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죠. 위아래로 해숙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한 차림의 아시아 여성이 고급 세단을 시승하겠다는 것이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직원은 팔짱을 끼고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이 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해숙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시승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자 직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짜 살 분들만 시승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해숙은 자신이 진지하게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영어가 술술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듬거리며 단어를 찾는 해숙을 보던 직원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통역 앱을 켜더니 화면을 해숙 앞에 들이밀었죠. 그리고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천천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한국어로 말씀해 보세요. 영어 불편하시죠? 직원의 태도는 명백히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죠. 58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도 나왔고 아이들도 훌륭하게 키웠으며 남편도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저 영어를 잘 못하는 동양인 여자일 뿐이었죠. 해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나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그저 시승을이라고 말하려던 순간 부인 제발이요. 직원이 해숙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통역기 화면을 더 가까이 들이밀었죠.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힐끔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보는 듯한 시선들이었죠. 해숙은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화를 내면
더 우스워질 것 같았죠. 결국 해숙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동료에게 돌아갔고 해숙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하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 해숙은 그 말을 알아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전시장을 나왔죠.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해숙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집에 돌아온 해숙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죠. 커피를 끓여 마시려다가도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만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이었죠. 오늘 일찍 끝나서 왔어요. 비가 많이 오네요. 재만은 우산을 털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앉아 있는 해숙을 보고 물었죠. 차 보러 다녀왔어요? 어땠어요? 해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재만이 알면 분명 화를 낼 것이고 회사에 항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재만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겠죠. 해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별로더라고요. 별로요? 마음에 드는 차가 없었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재만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기대에 찬 표정으로 나갔던 아내가 시무룩한 얼굴로 돌아온 것이 이상했죠.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아내를 쉬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럼 다른 전시장도 가보죠. 주말에 같이 가요. 아니에요. 그냥 차 없어도 괜찮아요. 해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재만은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죠. 무언가 있었다는 걸 직감했지만 해숙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직원의 무시하는 표정과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에서는 존중받는 사람이었는데 이곳에서는 그저 영어 못하는 이방인일 뿐이라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래, 차 없어도 살 수 있어. 지금까지도 잘 살았잖아. 해숙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박힌 모욕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들었기 때문이었죠. 재만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해숙은 부엌으로 나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한 커피 향이 코끝을 자극했지만 입맛은 없었죠. 창밖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맑았습니다. 시애틀에서는 보기 드문 화창한 날이었죠. 해숙은 베란다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어제의 일을 잊으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의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해숙은 장을 보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여전히 불편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도로를 달리는 차들을 바라보았죠. 저마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차들이 부러웠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에 오르내리는 것도 일이었고 집까지 걸어가는 길도 멀게만 느껴졌죠. 예전 같으면 차로 금방 왔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재만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해숙은 정성껏 저녁을 차렸죠. 된장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재만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 식탁에 앉은 재만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특별히 푸짐하네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해숙은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재만은 맛있게 저녁을 먹으며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동료들과의 회의 내용 등 해숙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재만이 거실로 나가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차 말인데요. 정말 안 살 거예요? 해숙이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생각해보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어제 아침만 해도 그렇게 사고 싶어 했잖아요. 재만이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해숙은 설거지에만 집중하며 말했죠.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뭐. 재만은 부엌으로 들어와 해숙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전시장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해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진짜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요. 어제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재만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있었다는 걸 확신했죠. 3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해숙이 뭔가를 숨길 때의 표정과 목소리를 재만은 잘 알고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평소처럼 생활했지만 재만의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외출을 꺼리고 말수도 줄었으며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재만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차가 필요 없어요? 오늘 일찍 올 테니까 같이 가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여기는 차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그냥 안 살래요. 해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안 살래요라는 말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죠. 상처받은 자존심, 모욕감,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까지. 하지만 재만에게는 그저 변덕스러운 마음의 변화로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재만은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을 하는 척했지만 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해숙의 달라진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특히 안 살래요라고 말할 때의 표정이 잊히지 않았죠. 분명 뭔가 있었어. 전시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재만은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내일 시간을 내서 직접 전시장에 가봐야겠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해숙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재만은 해숙 옆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 할까요? 좋아요. 해숙이 일어나려 하자 재만이 말했습니다. 제가 탈게요. 앉아 있어요. 재만이 커피를 타는 동안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고 가로등 불빛만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이국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들고 온 제만이 해숙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죠.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만은 해숙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해요. 알죠?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만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전시장에서의 일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죠. 다음 날 오후 제만은 일찍 회의를 마치고 시애틀 플래그십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해숙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았죠. 그저 아내가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마음을 바꿨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세차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제만은 천천히 전시된 차들을 둘러보았죠. 해숙이 좋아할 만한 차들을 살펴보며 아내와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던 제만은 직원을 찾아 다가갔습니다. 금발의 젊은 백인 남성이었죠. 명찰에는 제이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만은 유창한 영어로 아내를 위한 차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하며 여러 모델을 소개했죠. 제만은 여러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진주빛 흰색 세단 앞에서 멈췄죠. 해숙이 좋아할 만한 색상과 크기였습니다. 이 차가 아내에게 딱 맞을 것 같네요. 시승도 가능한가요? 직원은 물론이라며 바로 키를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제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를 한 번 더 둘러보았죠. 직원이 키를 가지러 간 사이 제만은 다른 직원들의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명의 직원이 휴게실 쪽에서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제만은 무심코 그들 가까이에서 브로셔를 보는 척했습니다. 요즘 동양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한 직원이 불평하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어차피 안 살 거면서 왜 그렇게 시승을 요청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시간 낭비야. 다른 직원이 맞장구를 쳤죠. 제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들어보기로 했죠. 어제 그 한국 여자 기억나? 영어도 제대로 못하더라. 통역 앱까지 꺼내야 했다니까. 아, 그 싸구려 옷 입은 사람? 차는커녕 자전거도 못 살 것 같아 보이던데. 두 직원이 비웃으며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제만의 손이 떨렸죠. 어제 한국 여자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해숙이 어제 전시장에 왔다는 것, 그리고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제만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죠. 그때 제이슨이 차 키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키 가져왔습니다. 바로 출발하실까요? 제만은 잠시 멈췄다가 휴게실에서 나온 직원을 가리켰습니다. 저 직원 이름이 뭐죠? 제이슨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마크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제만은 차분하게 말하고는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명찰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해뒀죠. 차에 올라탄 제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이 받았을 모욕과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왜 말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자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겠지. 회사 일에 지장을 줄까봐 참았겠지. 제만은 핸드폰을 꺼내 본사 고객 서비스팀에 연락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그리고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해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안 살래요라고 말하던 아내의 쓸쓸한 표정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만은 잠시 현관에서 망설였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머, 일찍 왔네요? 해숙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제만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갔죠. 오늘 일이 일찍 끝났어요. 그래요? 저녁 금방 될 테니까 씻고 와요. 해숙은 여전히 밝게 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만은 그런 아내가 더욱 안쓰러웠죠.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해숙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제만이 먼저 입을 열었죠. 오늘 전시장에 갔다 왔어요. 해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놀란 눈으로 제만을 바라보았죠. 왜 거기를? 그냥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당신이 본 차가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만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해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밥그릇만 만지작거렸죠. 제만이 알게 되었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좋은 차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진주빛 흰색 세단이 눈에 띄던데. 그래요. 해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만은 아내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죠. 근데 직원들이 영어로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만이 모든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한국 여자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제만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죠. 당신이었죠? 해숙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죠. 제만은 일어나 해숙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아내의 손을 잡았죠. 왜 말 안 했어요?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회사 일도 있는데.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제만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미리 같이 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그냥 혼자 가보고 싶었어요.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숙은 흐느끼며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제만은 조용히 들으며 아내를 꼭 안아주었죠. 떨리는 해숙의 어깨가 점점 진정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제만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 회사에서 일하잖아요. 내가 이런 일로 소란 피우면 당신 입장이 곤란해질까봐. 내 입장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요. 제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죠. 제만의 눈에는 분노와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시승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가격도 모르냐고 하면서. 해숙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죠. 통역기 들이밀면서 한국어로 말하래요. 영어 불편하시죠? 하면서요.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제만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해숙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그 직원 이름이 마크였어요. 오늘 확인했어요. 해숙이 놀란 눈으로 제만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전시장에서 우연히 어제 한국 손님이 왔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당신이었나 싶어서. 제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에게 더 큰 상처를 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내가 만만해 보였나 봐요.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만은 해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 일은 내가 처리할게요.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요. 괜한 일 만들지 말고. 넘어갈 수 없어요. 이건 단순한 불친절이 아니에요. 명백한 차별이고 모욕이에요. 제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당신 회사 일에 지장 있으면 어떡해요? 회사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날 밤 제만은 서재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본사 고객 서비스팀에 보낼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사실만을 담담하게 기록했습니다. 해숙이 받은 차별적 대우, 직원들의 대화 내용,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상황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만은 여러 번 멈췄습니다. 해숙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죠. 3년 전 시애틀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낯선 땅에서 적응하려 애쓰는 아내의 모습이 눈에 선했죠. 해숙은 불평 한 번 없이 따라와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영어가 서툰 채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아내가 용기를 내어 혼자 전시장을 찾아갔다가 이런 모욕을 당했다니. 제만은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와 명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객을 외모나 인종, 언어 능력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플래그십 매장은 우리 브랜드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러한 차별적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회사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고서를 마친 제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내면 분명 큰 파장이 있을 것이었죠. 하지만 해숙의 눈물을 생각하면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만은 단호하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해숙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든 모양이었죠. 제만은 담요를 가져와 아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앉아 해숙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미안해요.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제만은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짐했죠. 다시는 해숙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제만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숙은 아직 잠들어 있었죠. 제만은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해숙이 좋아하는 카푸치노까지. 어머, 당신이 아침을? 잠에서 깬 해숙이 놀란 표정으로 부엌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해주고 싶어서요. 앉아요. 제만이 의자를 빼주자 해숙은 쑥스러운 듯 앉았습니다. 제만이 준비한 아침을 보며 미소 지었죠. 고마워요.
별거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제의 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서로가 있어 위로가 되었죠. 제만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늘 본사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정말 보고했어요? 네. 이건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해숙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제만의 단호한 모습에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죠. 나 때문에 당신이 곤란해지면 곤란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일을 묵인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제만은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그들이 한 거예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만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조금씩 풀렸죠. 그날 오후 예상대로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 서비스 총괄 디렉터가 직접 전화를 했죠. 제만은 차분하게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디렉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즉각적인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제만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해숙이 받은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라며 제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애틀의 하늘은 오늘도 흐렸지만 마음속에는 정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흘 뒤 아침 시애틀 플래그십 전시장 앞에 검은색 세단 3대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는 A자동차 본사 고객 서비스 총괄 디렉터 마이클 톰슨이 내렸고 두 번째 차에서는 인사 총괄 디렉터 사라 윌리엄스와 법무팀 직원이 내렸습니다. 마지막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자문위원 최재만이었죠. 전시장 매니저는 갑작스러운 본사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이렇게 고위직들이 대거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매니저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이클 디렉터가 엄숙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긴급 현장 감사입니다. 전 직원을 회의실로 모아주십시오. 30분 후 전시장의 모든 직원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마크도 그 중에 있었죠. 무슨 일인지 모르는 직원들은 수군거렸지만 본사 임원들의 표정을 보고는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사라 디렉터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사에서는 이 전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라는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데이터와 통계가 표시되어 있었죠. 지난 6개월간 이 전시장의 아시아계 고객 시승 거절률이 70%를 넘었습니다. 이는 다른 인종 고객 대비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크의 표정이 굳어졌죠. 또한 내부 메신저와 이메일을 조사한 결과 인종 비하 표현과 차별적 발언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마크 제임슨 씨. 사라가 마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크는 시선을 피했죠. 당신은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아시아계 고객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고 실제로 고객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마크가 변명하려 했지만 마이클 디렉터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나흘 전 한국인 여성 고객이 이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정중하게 시승을 요청했지만 당신은 모욕적인 태도로 거절했고 통역 앱을 들이밀며
영어 능력을 조롱했습니다. 맞습니까? 마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이 계속 말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고객이 떠난 후 당신이 동료에게 한 말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어제 당신은 또 다른 동료와 대화하면서 동양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어차피 안 살 거면서 시승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마크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만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그 대화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여성 고객은 제 아내였습니다. 회의실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제만을 바라보았죠. 제만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3년 전 저를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낯선 땅에서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죠. 그날은 처음으로 혼자 차를 보러 나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욕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제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라 디렉터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숙 씨 외에도 유사한 차별을 경험한 고객이 최소 12명 이상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시아계 고객들이었고 대부분 마크 제임슨 씨가 담당했습니다. 마이클 디렉터가 일어섰습니다. 마크 제임슨 씨,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십시오. 잠깐만요. 이건 너무 가혹한 처분입니다. 전 단지 뭐요? 고객을 인종으로 차별했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의 가치를 훼손했고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통보를 전화나 이메일로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직접 왔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이 회사의 얼굴이었습니다. 플래그십 매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사라 디렉터가 매니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님, 당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도 방치했다는 것은 명백한 관리 소홀입니다. 즉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리더십 재교육을 받은 후 재평가를 통해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죠. 실제로 직원들의 차별적 행동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으니까요. 이 전시장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운영을 중단합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다양성 교육과 고객 서비스 재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재개장 후에는 본사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이클 디렉터가 마지막으로 전 직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객을 외모나 인종, 언어로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이 회사의 일원이 아닙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만은 잠시 전시장 밖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해숙이 상처받고 나왔을 그 문을 바라보며 이제야 조금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만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해숙이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시애틀의 긴 겨울 저녁, 따뜻한 불빛 아래 앉아 있는 아내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일찍 왔네요. 해숙이 고개를 들어 제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만은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죠.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제만은 해숙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오늘 전시장에 갔었어요. 본사에서요. 해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뜨개질하던 손을 무릎에 내려놓고 제만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직원은 해고됐어요. 매니저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해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일이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내 일 때문에 사람이 해고됐다니. 당신 일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제만은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조사해보니 당신 말고도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일해왔던 거예요. 해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죠. 안도감과 함께 묘한 죄책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니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결과예요. 고객을 차별하고 모욕한 대가죠. 제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거실에는 따뜻한 온기만이 감돌았죠. 해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밖에 나가기가 겁났어요. 제만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죠. 또 어디서 그런 일을 당할까봐. 내 영어가 서툴러서, 내가 동양인이라서 무시당할까봐.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해숙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제만은 아내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잘 안 따라줘요. 해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만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당신 속도대로 하면 돼요. 그때 해숙이 제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때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알아요. 나를 걱정해서 그랬다는 거. 미안해요. 혼자 사귀려고 했는데 미안해하지 마요. 당신이 나를 생각해준 마음 고마워요. 제만은 해숙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해숙은 그런 제만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죠. 이번엔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또 참아야 할까봐. 해숙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며 겪는 차별과 무시. 그것을 매번 문제 삼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기만 하기에는 너무 아픈 일들. 해숙은 그 경계에서 늘 고민했던 것이죠. 앞으로는 참지 마요. 나한테라도 꼭 말해요. 당신도 힘든데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 때 서로 기대려고 있는 거잖아요.
제만의 말에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죠. 고마워요.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해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저녁 차릴게요. 오늘은 내가 할게요. 당신은 쉬어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해숙이 일어서며 제만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으로 향했죠. 제만은 야채를 썰고 해숙은 밥을 안 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느껴졌죠. 뭐 만들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어때요? 좋아요. 내가 파 썰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가끔 손이 닿고 눈이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죠.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제만이 말했습니다. 다시 차 보러 가요. 이번엔 내가 같이 갈게요. 글쎄요. 아직은 급하지 않아요. 준비되면 그때 가요. 해숙은 고마운 마음으로 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남편이 든든했죠.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해숙은 아까 하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고 제만은 그 옆에서 책을 읽었죠.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뜨고 있어요? 당신 목도리요. 겨울이 길잖아요. 제만은 해숙이 정성스럽게 뜨개질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코 한 코 정성을 들이는 아내의 손길에서 사랑이 느껴졌죠. 밤이 깊어가며 두 사람은 조용히 각자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부의 교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해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시애틀 지역 번호였죠.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최혜숙 고객님이신가요? 정중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해숙은 놀라며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만. 저는 A자동차 본사 고객 서비스팀의 김수진입니다. 먼저 지난번 저희 전시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숙은 당황했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올 줄은 몰랐던 것이죠.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저희가 고객님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보상 차원에서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수진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고객님께서 편하게 소통하실 수 있도록 한국어도 가능한 전담 딜러를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차를 고르실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물론 특별 할인도 적용됩니다. 그런 것까지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저희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해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전시장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그 마음을 읽은 듯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전시장에 오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저희가 차량을 직접 가져가겠습니다. 댁 앞에서 편안하게 보시고 시승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고객님의 편의가 최우선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해숙은 얼떨떨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대접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저녁에 재만이 돌아왔을 때 해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담 딜러를 배정해 준대요. 잘 됐네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너무 과분한 것 같아서. 재만은 해숙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과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받아야 할 대접이에요. 이틀 후 오후 2시 해숙의 집 앞에 트럭 한 대와 세단 3대가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내려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전담 딜러 이지은입니다. 이지은은 30대 초반의 밝은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정중한 태도가 호감을 주었죠. 차 3대를 가져왔습니다. 고객님께서 관심 가지실 만한 모델들로 준비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보세요. 해숙은 현관 앞으로 나왔습니다. 진주빛 흰색 세단, 은색 소형 SUV, 그리고 하늘색 전기차가 나란히 서 있었죠. 모두 깨끗하게 광이 나고 있었습니다. 우선 차량 설명부터 드릴게요. 이 진주빛 세단은 제일 인기 있는 모델이에요. 연비도 좋고 트렁크도 넓어서 장보기에 편해요. 이지은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전문적이면서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해숙은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안전 기능은 어떤가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이 차에는 최신 안전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이탈 방지, 사각지대 경고까지요. 이지은은 직접 시험까지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죠. 시승해 보시겠어요? 제가 먼저 운전하면서 기능들을 보여드린 다음 고객님께서 직접 운전해 보셔도 좋아요. 네, 그러면 좋겠어요. 해숙은 조수석에 탔습니다. 이지은이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각종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주차할 때는 이렇게 센서가 도와줍니다. 정말 편하네요. 예전에 한국에서 운전할 때는 이런 게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운전이 훨씬 쉬워졌어요. 직접 운전해 보시겠어요? 운전석을 바꿔 탔습니다. 해숙이 운전대를 잡자 이지은이 격려했죠.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해숙은 조심스럽게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운전이었지만 차가 편안해서인지 금세 적응했죠. 큰 도로로 나가 시속 40마일 정도로 달려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승차감이 괜찮으신가요? 네, 정말 부드러워요. 소음도 거의 없고요. 이 차가 특히 정숙성이 뛰어나요. 장거리 운전에도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해숙은 다른 차들도 시승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신중하게 고민했죠. 이지은은 재촉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신가요? 진주빛 세단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크기도 적당하고 운전하기도 편하고요. 좋은 선택이세요. 그럼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이지은은 태블릿을 꺼내 각종 옵션과 가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원 가족 할인에 추가 할인까지 적용된 가격은 예상보다
훨씬 합리적이었죠. 이 정도면 생각보다 부담이 없네요. 네, 특별히 최대한 할인을 적용했어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이지은이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본사에서 특별히 5년 무상 정비 서비스도 포함하라고 했어요. 해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당연하시죠. 오히려 저희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어요. 해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했습니다. 2차로 하겠어요. 축하드려요. 계약서 작성하시면 일주일 안에 차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지은은 차분하게 계약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서류도 하나하나 친절하게 안내했죠.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산 첫 차였습니다. 최해숙. 계약서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며 해숙은 뭉클해졌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차를 구입한 것이었죠. 축하드려요. 좋은 차주인이 되실 거예요. 이지은의 축하에 해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상처받았던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는 순간이었죠. 저녁에 재만이 돌아왔을 때 해숙은 기쁜 마음으로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차 샀어요. 내 이름으로요. 재만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겠네요. 응, 이번엔 내가 진짜 원해서 산 거니까. 해숙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단순히 차를 산 것이 아니라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것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애틀의 밤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